가뭄을 달랜 며느리의 이슬 항아리. 아주 먼 옛날 사계절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온 산천 초목이 타들어가던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매일같이 이글거리는 태양만 내뿜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흐르던 냇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그 갈라진 강바닥에서 죽어간 물고기들의 뼈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땅바닥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사이로 먼지만 풀풀 날렸어요. 곡식들은 고개를 숙이다 못해 그대로 말라 비틀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근심과 시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곳간은 비어갔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흙먼지가 집안까지 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빗자루를 들 기운조차 없었지요. 이 마을에는 대대로 덕을 쌓아온 가문으로 알려진 최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본래 너그러운 성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으나 계속되는 가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요. 최진사 댁의 넓은 논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푸르러야 할 논은 먼지 가득한 벌판이 되었고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조차 잎사귀가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최진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야속할 만큼 맑기만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기운을 잃고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최진사의 부인인 김씨 부인은 마른 우물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기운 없이 늘어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적막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 댁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진사의 외아들인 상수가 장성하여 이웃 마을에서 현숙하기로 소문난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옥순이라고 했습니다. 옥순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영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처녀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혼사를 두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제 입 하나 거두기도 힘든 이 판국에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최진사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이미 정해진 혼사였기에 조촐하게나마 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옥수는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최진사 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옥순이 시집을 오던 날 하늘은 역시나 구름 한 점 없이 따가운 햇살만 내리쬐었습니다. 옥순은 가마에서 내려 최진사 댁 대문을 들어서며 가장 먼저 마당 구석에 쌓인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장독대와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들을 눈여겨보았지요. 옥순의 눈빛은 슬프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옥순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김씨 부인은 일찍 일어난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먹일 것이 마땅치 않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고운 손이 거친 일에 상할까봐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애야, 물 한 모금 편히 마시기 힘든 때에 시집을 와서 고생이 참으로 많구나. 우리 집안 형편이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씨 부인이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옥수는 단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이 위기도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옥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따뜻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저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가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할지 고민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진사댁 역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곳간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최진사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옥순의 행동이 조금 특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은 매일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몰래 밖으로 나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그리고는 남들이 버린 깨진 항아리 조각이나 구멍난 옹기들을 하나둘씩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을 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낡고 해진 삼배 조각들도 정성스럽게 모아들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그런 옥순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정신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요. 상수는 아내인 옥순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깨진 독 조각들은 무엇에 쓰려고 가져오는 것이오? 먹을 것도 부족한 마당에 쓰레기를 모으는 이유를 모르겠구려. 옥수는 남편의 물음에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방님 머지않아 이 조각들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옥수는 그날부터 가져온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마당 한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삼배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커다란 천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옥순의 손놀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최진사는 마당에 쌓이는 깨진 항아리 더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것이 무엇 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나.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살펴야 하거늘 쓸데없는 일에 기력을 쏟고 있으니 말이다. 김씨 부인 또한 옥순의 행동이 맞듣지 않았지만 워낙 매사에 성실하고 부모님께 공손한 며느리였기에 차마 크게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최진사댁세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쓰레기를 모으고 다닌다는 비웃음 섞인 이야기들이었지요. 사람들은 옥순이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집도 이제 운이 다 했나 보군. 며느리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말이오. 옥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히 삼배를 깁고 항아리 조각들을 깨끗이 씻어 닦았지요. 옥수는 삼배를 겹겹이 쌓아 두툼하게 만든 뒤 그것을 넓게 펼쳐 마당 한편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그 아래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옥순의 손길은 정교하고 신중했습니다. 어느덧 옥순이 모은 항아리 조각들은 마당 한쪽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옥순은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조차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옥수는 무거운 항아리들을 들고 홀로 산기슭으로 향했지요.
비록 깨진 항아리들이었지만 옥수는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흙으로 메우고 단단히 보수하여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미리 고쳐두었습니다. 옥수는 산 중턱, 햇볕이 잘 들지 않고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바위 틈 사이사이에 이 항아리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접 기운 삼배 조각들을 넓게 펼쳐 덮어두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우연히 보고 옥순이 산신령께 기도를 드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제를 지내는 대신 그저 가만히 삼배 위로 손을 얹어보고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죽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올해 농사는커녕 내일 마실 물조차 없으니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포자기한 채 그늘에 누워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옥순이 커다란 양동이 두 개를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옥순이 지고 오는 양동이가 꽤나 묵직해 보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찰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소리는 분명 물소리가 아니냐?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옥순이 내려놓은 양동이 안에는 정말로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마을의 모든 우물이 바짝 말라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물을 구해왔는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순아,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산신령이라도 만나 큰 복을 받은 것이냐? 김씨 부인이 놀라 달려와 물었습니다. 옥순은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어머니, 이것은 산신령이 주신 물이 아니라 하늘이 매일 밤 우리에게 내려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옥순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이 밤마다 항아리를 설치해 두었던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옥순이 펼쳐두었던 삼배 조각들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끝을 타고 맑은 물방울들이 아래에 놓인 항아리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만들어낸 이슬이었습니다. 밤사이 공기 중의 습기가 삼배에 맺혀 항아리로 모인 것이었지요. 지독한 가뭄 중에도 새벽이면 공기 중에 미세한 수분이 차가운 바위나 잎사귀에 맺히기 마련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아주 작은 습기라도 모으기 위해 흡수력이 좋은 삼배를 넓게 펼치고 그것이 머금은 물기를 항아리로 모으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비록 한 방울 한 방울은 아주 작았지만 밤새도록 수십 개의 항아리에 모인 이슬은 커다란 양동이를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슬을 모아 물을 만들다니. 우리는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물을 찾아냈구나. 최진사는 감격에 겨워 허허 웃으며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모으던 그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정말로 우리 집안을 살리는 보물이 되었어.
우리 집안에 참으로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옥순의 지혜 덕분에 최진사댁 식구들은 타들어가던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인 이슬물은 단순히 마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순은 남편 상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물은 우리 식구들만 마시기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물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옥순이 말한 소중한 것이란 바로 곡식의 씨앗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모두가 포기하고 내다 버리려 했던 씨앗들을 옥순은 소중히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매일 새벽 정성스럽게 모은 이슬물을 조금씩 나누어 씨앗들에게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까운 물을 땅에 버리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옥순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씨앗들을 돌보았지요. 식물이 살아야 땅이 살고 땅이 살아야 우리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옥순의 정성 덕분일까요?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 위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씨앗에서 아주 작은 초록빛 싹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마당에 돋아난 파란 새싹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망뿐이던 마을에 비친 한 줄기 광명과도 같았지요. 사람들은 옥순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최진사댁 며느님, 제발 우리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식들이 갈증에 시달려 죽어갑니다. 옥순은 기꺼이 자신이 만든 이슬 항아리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모아두었던 삼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옥순의 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깨진 항아리를 다시 꺼내 깨끗이 닦고 낡은 옷가지를 이어붙여 이슬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어느새 마을 산기슭은 하얀 삼배 천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마다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물을 보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옥순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슬 한 방울이지만 이것이 모여 생명을 살리고 우리 마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옥순의 격려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의 새싹은 어느덧 한 뼘이나 자라나 푸른 잎을 뽐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옥순을 이슬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대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희망의 노래가 조금씩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의 작은 손에서 시작된 이슬 방울이 온 마을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하얀 삼배들이 깃발처럼 휘날리며 새벽에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해가 뜨기도 전인 어스름한 새벽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바구니와 양동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지요. 옥순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설치한 항아리 속에는 밤새 하늘이 내려준 투명한 이슬들이 찰랑거리며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한 바가지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양이었지만 목숨보다 귀한 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옥순은 마을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물을 모으는 법을 다시금 세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흙먼지를 걸러내는 법과 삼배를 깨끗이 빨아 말리는 법까지 옥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최진사는 매일 아침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작은 종자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옥순이가 찾아낸 이 귀한 물로 이 씨앗들을 살려봅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옥순이 알려준 대로 씨앗을 심었지요. 이슬물은 그 양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옥수는 물을 아껴 쓰는 법 또한 연구했습니다. 옥수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가져와 작물 뿌리 근처에 둥글게 놓아두게 했어요. 이것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땅의 수분을 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옥순의 지혜였습니다. 항아리 조각들이 그늘을 만들어 땅을 서늘하게 유지해 주었고 밤사이 맺힌 이슬이 흙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순의 말에 따라 정성을 다해 밭을 돌보았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며느리의 기특한 모습에 감동하여 마을 안악들을 모아 삼배를 깁는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짐을 싸서 떠났을 거예요. 옥순이는 정말 우리 마을을 살리러 온 선녀 같은 아이랍니다. 김씨 부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옥순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어느덧 보름이 지나자 마을 곳곳의 텃밭에서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갈색 먼지만 날리던 땅 위로 연두색 새싹들이 줄지어 올라온 것이었지요. 그것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린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새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수는 아내 옥순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당신의 손은 참으로 보배롭구려. 이 작은 싹들이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소. 옥수는 남편의 따뜻한 격려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자연의 이치를 조금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 싹들이 무사히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뭄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모아둔 이슬물만으로는 자라나는 작물들의 갈증을 모두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지요. 새싹들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금 가슴을 졸였습니다. 옥수는 밤마다 툇마루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땅의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수는 산기슭 바위 틈새에서 자라나는 이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풀들은 다 말라 죽었는데 유독 이끼들만이 푸른 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수는 무릎을 탁 치며 바위 틈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산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습기가 모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옥수는 즉시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을 조금만 더 깊게 파내려가면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물줄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슬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제 땅의 숨구멍을 찾아야 해요. 최진사는 옥순의 말에 힘을 보탰고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옥순이 가리킨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안반과 마른 흙더미를 파내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살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 강했지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게 파내려간 구덩이 바닥에서 눅눅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이내 맑은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물이다. 진짜 물이 나온다. 누군가의 환호성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콸콸 쏟아지는 샘물은 아니었지만 항아리에 담아 나를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솟아나는 생명수였습니다. 옥순의 예리한 관찰력과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이 만들어낸 승리였지요. 사람들은 그 샘을 옥순샘이라 부르며 소중히 아꼈습니다. 이슬과 땅 속의 물이 합쳐지자 작물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자라난 작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나물 몇 가지였지만 오랫동안 굶주렸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한 식사였지요.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옥순이 수확해온 배추 겉잎으로 구수한 국을 끓여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에 담긴 따뜻한 정이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지요. 옥순은 물을 관리하는 일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샘에서 나오는 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기 위해 공동 우물을 정비하고 빨래나 설거지를 한 물조차 버리지 않고 밭에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옥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근검절약의 미덕을 몸소 보여주었지요. 물 한 방울이 쌀한 톨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만큼 땅은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옥순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물을 나누어 쓰게 되었습니다. 욕심부리는 사람 하나 없이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진사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들어와 옥순에게 감탄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옥순아, 내가 오기 전에는 이 마을에 절망의 그림자만 가득했단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구나. 내가 가져온 것은 물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최진사의 칭찬에 옥수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아버님,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습니다. 마을 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한마음으로 움직여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 길을 조금 먼저 보았을 뿐입니다. 옥순의 겸손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옥순은 이제 작물들을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살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곡식을 갈무리하고 씨앗을 보존하는 법을 고민했지요. 옥수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활용해 지열을 차단하는 법을 더 발전시켜 이제는 더 넓은 밭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의 지혜는 마치 끝이 없는 샘물처럼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옥순을 졸졸 따라다니며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법을 배웠고 옥순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다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마을은 마치 작은 낙원처럼 푸르름을 유지해 갔습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황무지 한가운데에 섬처럼 솟아있는 푸른 밭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경이로운 일이었으니까요. 옥수는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그들도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 고비를 넘겨야 우리 마을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옥순의 이타적인 마음은 가뭄으로 각박해졌던 인심을 다시금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수는 아내가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가끔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옥순아, 이제 좀 쉬엄쉬엄 하구려. 당신 덕분에 마을이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 몸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소? 상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옥수는 고맙다는 듯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 파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도 씻은 듯이 맑아지는걸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단단한 열매가 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옥순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옥순은 홀로 산기슭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등불이 켜져 있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도 작물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옥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그리고 머지않아 시원한 빗줄기가 이 땅을 적셔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내일도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것을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옥수는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이제 가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옥순이라는 든든한 등대를 의지하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이슬 항아리는 매일 새벽 빠짐없이 채워졌고 사람들의 희망 또한 그 항아리만큼이나 묵직하게 쌓여갔습니다. 옥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날 준비를 하며 조용히 방 안의 등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옥순의 단아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마을의 밤은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을 준비하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설계한 지혜로운 하루하루가 모여 마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었지요. 하늘은 여전히 야속할 만큼 푸르렀고 태양은 날마다 기세를 더해가며 대지를 달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이 가르쳐준 이슬 항아리와 옥순샘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지만 가뭄의 기운은 좀처럼 꺾일 줄 몰랐지요. 이제는 새벽에 맺히는 이슬마저 뜨거운 열기에 금세 증발해버릴 정도로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옥수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삼배가 머금은 습기를 확인했지만 항아리에 차오르는 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새싹들은 겨우 고개를 내밀었으나 한낮의 뙤약볕을 견디기에는 너무도 연약해 보였어요. 옥수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옥수는 마당의 흙을 깊게 파보았습니다. 겉은 타들어갈 듯 뜨거웠지만 한자 넘게 파내려가자 손끝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옥수는 무릎을 탁 치며 곁에 있던 상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다면 물을 땅속 깊은 곳에 숨겨야겠습니다. 위에서 뿌려주는 물은 땅이 채 마시기도 전에 하늘이 앗아가 버리니까요. 상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물을 땅속에 숨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옥수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 중에서 밑바닥이 온전한 것과 구멍이 난 것들을 골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그 안에 물을 채우면 물이 흙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 뿌리에 직접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도 그 물을 쉽게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옥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깨진 항아리들을 더 많이 모아달라고 부탁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옥순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 뒤안에 버려두었던 옹기 조각들을 몽땅 챙겨 최진사댁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옥수는 항아리에 깨진 틈을 진흙과 짚을 섞어 꼼꼼히 메웠습니다. 완전히 밀폐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물이 조금씩 배어나오는 것이 핵심이었지요. 옥수는 작물의 뿌리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항아리를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주둥이 만지면 위로 살짝 나오게 한 뒤 그 안을 옥순샘에서 길어온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옥순이 생각해낸 일종의 땅속 저수지였습니다. 항아리 벽면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와 주변의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땅처럼 보였지만 속은 생명수가 흐르는 비옥한 공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이 방법을 마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의 지휘 아래 뙤약볕 아래에서도 부지런히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최진사는 장정들을 독려하며 직접 삽을 들었고 김씨 부인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 날랐습니다. 마을은 가뭄이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도 유례없는 단합력을 보여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낮의 열기에 축 늘어져 죽어가던 배추와 무 싹들이 다시 꼿꼿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잎사귀는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게 되었고 줄기는 몰라보게 굵어졌습니다. 땅속에 숨겨진 물 덕분에 식물들은 뜨거운 태양과 싸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 주둥이에 귀를 대고 물이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옥순이는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졌구먼요. 물을 땅속에 숨길 생각을 다하다니 말이오.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옥순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이슬 항아리를 닦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고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 채소들은 자라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씻을 물조차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지요. 옥수는 마을 여인들이 빨래터에 모여 한숨 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래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 귀한 물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옥수는 그 길로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빨래터 옆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자갈과 모래 그리고 숯을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옥순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지요. 옥순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빨래를 하고 남은 물을 이 구덩이에 부어주세요. 이 모래와 숯이 물을 깨끗하게 걸러줄 것입니다. 옥순이 만든 것은 천연 정수 시설이었습니다. 오염물이 섞인 물이라도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로 다시 태어났지요. 이렇게 정화된 물은 다시 논밭의 항아리를 채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 옥순의 철저함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진사댁 식구들은 이제 옥순을 집안의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최진사는 아침마다 옥순에게 그날의 할 일을 묻곤 했지요. 옥순아, 오늘은 어느 밭을 먼저 살펴야 하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지만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마을은 주변의 황폐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푸른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옥수는 틈틈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오기도 했습니다. 가뭄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들과 아이들이 병치레를 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옥수는 캔 약초를 정성껏 말려 가루를 내고 그것을 이슬물에 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옥순의 따뜻한 마음씨는 물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심성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옥순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옥순의 의견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순은 상수를 데리고 마을 뒤편의 커다란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요. 옥수는 달빛 아래 펼쳐진 마을의 풍경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보셔요. 우리 마을이 저렇게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걱정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더 길어지면 땅속의 물도 언젠가는 마를 테니까요. 상수는 옥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당신을 의지하고 있으니 너무 혼자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옥수는 남편의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옥수는 다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을 아끼는 단계를 넘어 마을 전체의 지형을 이용해 수로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지요. 옥수는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마을 지도를 그렸습니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어느 길로 물이 흐르면 가장 효율적일지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옥순의 책상 위에는 항상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물길의 흐름을 연습했습니다. 옥순의 눈은 피곤함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김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매일 밤 보양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애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내 몸이 상하면 우리 마을은 누가 돌보겠느냐. 김씨 부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옥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웃으며 농사 지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부간의 정은 가뭄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따뜻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고 그것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지요. 어느 날 옥수는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수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밭에만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관통하는 물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옥순샘에서 나오는 물을 모든 집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연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옥수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수로의 경사와 너비를 조절했습니다. 돌 하나 흙 한 줌까지도 옥순의 검수를 거쳐야 했지요. 옥순의 지도는 정확했고 사람들의 노력은 눈부셨습니다. 며칠간의 대공사 끝에
드디어 마을 중심을 흐르는 작은 수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수로를 통해 옥순샘의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각 집의 마당으로 연결된 작은 지류들을 통해 물이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힘들게 산에 오르지 않아도 집 앞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수는 수로 곳곳에 다시 한번 정화 항아리를 설치하여 물의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물을 나누고 아꼈습니다. 옥순의 지혜가 마을의 혈관이 되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었지요. 수로가 완성된 날 저녁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고기나 술은 없었지만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옥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옥순 며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옥순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 흘린 결과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일손을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옥순의 진심 어린 겸손함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옥순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별들만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옥순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그리고 머지않아 시원한 소나기가 내려 이 땅의 모든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기를 말입니다. 옥순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로의 안전을 점검하고 새로 심을 작물의 종류를 선별하는 등 옥순의 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옥순의 등불은 오랫동안 꺼질 줄 몰랐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옥순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아래에서 가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가뭄의 그림자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지만 옥순의 지혜로 일궈낸 푸른 밭은 이제 기적을 넘어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마지막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말복이 지나도록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채 대지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지요. 한낮의 열기는 마치 가마솥 속처럼 끓어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애써 일궈놓은 작물들도 이 지독한 고비 앞에서 잎이 누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매일같이 밤머리에 서서 타들어가는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옥순샘의 물줄기도 이전보다 가늘어져 이제는 마을 전체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옥수는 어느 날 밤 호롱불 아래서 상수와 함께 마을의 형세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있는 물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지의 열기를 식히지 못하면 작물들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뿌리부터 삶아질 거예요. 상수는 아내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지요. 옥순아,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너의 공을 알고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서늘한 기운을 끌어올려야 해요. 옥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옥순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산기슭의 깊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부터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풍열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구멍이 있는 곳이었지요. 옥수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람을 한참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돌아와 깨진 항아리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항아리의 바닥을 완전히 깨트려 긴 원통 모양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옥수는 이 항아리 관들을 연결해 마을의 수로 옆에 깊은 고랑을 파고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옥순이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옥순이 고안해낸 대지 냉각로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서늘한 공기를 항아리 관을 통해 땅속으로 흐르게 하여 뜨거워진 밭의 온도를 낮추려는 계획이었지요. 옥수는 직접 흙을 파고 항아리 관을 연결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최진사와 김씨 부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최진사는 마을의 노인들을 독려해 항아리 관의 연결 부위를 진흙으로 메우게 했고, 김씨 부인은 안악들과 함께 산기슭의 차가운 돌들을 날라 관 주변을 덮었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지요.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산기슭의 서늘한 기운이 항아리 관을 타고 마을의 밤밑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밭의 흙이 서서히 식어갔고 누렇게 변해가던 채소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땅속이 시원해지자 작물들은 마치 단비를 맞은 듯 다시 힘차게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흙 속에 손을 넣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흙 속이 우물물처럼 시원하구먼. 옥순 며느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살렸어. 사람들은 옥순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옥순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옥순은 마을의 모든 유기물을 모아 액비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산에서 채취한 낙엽과 집집마다 모은 잿물을 섞어 발효시킨 뒤 그것을 아주 소량의 물에 타서 작물의 뿌리에 직접 주었습니다. 이것은 적은 물로도 작물이 최대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려는 옥순의 비법이었습니다. 옥순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항아리마다 담긴 비료의 상태를 확인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옥순샘의 물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작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튼튼하고 실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가뭄으로 논밭이 폐허가 되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옥순이 지켜낸 마을은 푸른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옥순은 수확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종자 보존을 꼽았지요. 이 가뭄 속에서 살아남은 씨앗들은 그 무엇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을 잘 갈무리해야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마을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옥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장 튼튼하게 자란 작물들을 골라 씨앗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은 항아리에 담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최진사댁은 이제 마을의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옥순이 알려준 대로 마른 채소들을 이용해 다양한 저장 음식을 만드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물을 썰어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고 배추 겉잎을 엮어 시래기를 널었습니다. 가뭄으로 당장은 먹을 것이 부족해도 이렇게 말려둔 식량들이 겨울을 나게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광곡간에는
옥순의 지혜가 담긴 마른 양식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옥순은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특별한 수업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슬을 모으는 법과 땅속의 온도를 살피는 법을 가르쳤지요. 얘들아, 자연은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우리에게 돌려준단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옥순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옥순을 선생님처럼 따르며 밭을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을의 미래가 옥순의 손끝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촌장들이 최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뭄으로 폐허가 된 자신들의 마을 상황을 전하며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지요. 최진사 어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이곳만은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제발 저희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최진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은 기꺼이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만든 이슬 항아리와 돼지 냉각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는 나눌 때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 마을의 항아리 조각들을 나누어 드릴 테니 어서 돌아가 마을을 살리십시오. 옥수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삼배를 나누어 주고 이슬 모으는 법을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가뭄을 견뎌낸 강인한 씨앗들도 한 줌씩 쥐어주었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옥순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진사댁 며느님은 정녕 하늘이 보내주신 선녀이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옥순의 선행은 가뭄으로 각박해졌던 인심을 다시금 따뜻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원망하기보다 옥순이 알려준 지혜를 실천하며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옥순아, 당신은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보물인 것 같소. 상수의 진심 어린 말에 옥순은 수줍게 웃으며 상수의 옷매무새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방님과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부부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집안의 공기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늙음하게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최진사댁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평년보다는 수확량이 적었지만 알알이 맺힌 곡식과 단단한 채소들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해 보였지요. 사람들은 첫 수확물을 옥순에게 바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것을 다시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버텨낸 결실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을이 가뭄을 이겨낸 진정한 힘이니까요. 옥순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나눔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순은 툇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옥순이 설치한 이슬 항아리들을 비추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옥순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아도 마을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갖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갈라진 대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보아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옥순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멀리 산 너머에서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옥순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였고, 옥순의 지혜가 만들어낸 긴 기다림의 결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옥순의 곁에서 상수는 옥순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심은 지혜의 씨앗은 이제 마을 전체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 모진 가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가뭄의 끝자락에서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무게를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마루를 올려다보았지요. 늘 투명하기만 했던 하늘 한 구석에 아주 작고 짙은 먹구름 한 점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람의 냄새도 이전과는 달랐어요. 뜨겁고 건조하기만 했던 바람 속에 아주 미세한 물기의 비릿함이 섞여 있었지요. 옥수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이 땅의 정성을 보고 대답을 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곡식들을 거두고 항아리들을 잘 정비해야겠어요. 옥순의 말에 최진사와 식구들은 반신반의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옥순의 말대로 정오가 지나자 하늘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먼 산에서부터 들려오던 은은한 천둥 소리가 이제는 마을 머리 위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졌지요. 이윽고 굵은 빗방울 한 점이 옥순의 콧날을 스치며 땅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살아있는 물방울이었지요. 처음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뛰어나와 빗속에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야, 진짜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사람들은 빗물에 얼굴을 적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을 뛰어다니며 첨벙거렸고 노인들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옥수는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침착하게 수로를 점검했습니다. 옥순이 미리 닦아놓은 물길을 따라 빗물은 막힘없이 마을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갔지요. 옥순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항아리들도 이제 이슬 대신 시원한 빗물을 가득 머금게 되었습니다. 메말라 있던 옥순샘은 다시금 맑은 물을 콸콸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최진사는 흠뻑 젖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옥순아, 내가 그동안 정성으로 모은 이슬 방울들이 모여 드디어 하늘을 움직였구나. 내 정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비를 맞이할 자격도 없었을 것이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대지는 빗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먼지만 날리던 강바닥에도 다시금 푸른 물줄기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부셨지요. 옥순의 지혜로 살아남았던 작물들은 단비를 맞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황금빛 결실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옥순이 가르쳐준 절약의 미덕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새벽이면 이슬 항아리를 살폈고 수로의 물을 아껴 쓰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했습니다. 그해 가을, 최진사댁이 있는 마을은 전무후무한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옥순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던 곡식들은 그 알이 유독 굵고 단단했지요. 수확하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온 산천에 메아리 쳤습니다. 곳간마다 핵곡식이 가득 찼고 집집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의 모든 사람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 며느리 옥순이와 여러분이 함께 가뭄을 이겨낸 승리의 자리입니다. 오늘만큼은 배불리 먹고 즐깁시다. 사람들은 옥순을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상수는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옥순에게 선물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 이 알곡 하나하나에 담겨 있소. 옥순아,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평생의 자랑이라오. 상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옥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서방님, 이 곡식들은 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땅도 응답해 준 것이지요.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애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녕 조상님이 주신 복이다. 너를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구나. 세월이 흘러 가뭄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옥순이 남긴 지혜의 유산은 마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옥순이 고안한 수로와 정화 항아리들은 후대에도 전해져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지요. 옥순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남들이 버린 깨진 항아리 조각에서도 생명을 찾으려는 마음, 아주 작은 이슬방울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지. 옥순의 다정한 목소리는 마을의 바람을 타고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옥순과 상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아끼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최진사댁은 대대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문으로 칭송받았으며 옥순의 이야기는 먼 나라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지요. 옥순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마당에 이슬 항아리를 닦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닦던 항아리에는 매일 아침 영롱한 이슬이 맺혔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옥순의 맑은 영혼을 떠올렸습니다. 옥순이 남긴 것은 단순히 물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용기였습니다. 가뭄을 달랬던 옥순의 이슬 항아리는 이제 우리 가슴 속에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의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옥순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아 새벽 이슬을 기다렸듯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소한 가능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반가운 빗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옥순의 삶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이슬은 더 맑게 맺히는 법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맺을 결실은 더욱 달콤하고 단단해질 것이지요. 옥순이 산기슭에 펼쳐두었던 그 하얀 삼배처럼 우리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맞이한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며느리 옥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정성과 헌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조용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마을에는 지금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사람들이 모여 옥순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들은 이제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혜를 모으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옥순을 통해 이미 배웠기 때문이지요. 옥순이 살던 집터에는 여전히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으며 그 곁에는 옥순의 손때가 묻은 낡은 항아리 하나가 소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오늘도 새벽마다 조용히 이슬을 머금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순의 따스한 미소가 온 대지를 감싸듯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정성을 다했던 한 여인의 지혜가 온 마을을 살리고 마침내 하늘의 문까지 열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옥순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작은 이슬 방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옥순의 이슬 항아리와 같은 단단한 희망이 깃들기를 바라며 깊어가는 밤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옥순이 지켜낸 그 푸른 밭의 바람소리가 여러분의 꿈결에도 시원하게 들려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며 당신의 정성 또한 반드시 하늘에 닿아 귀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